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사회자로도 명사회자로도 이름을 날리는데 제가 한번 같이 가봤는데 약간 딱딱한 명사회자. 네,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카페 빈센트를 운영하고 계신 빈센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작년 한 해를 빛내주신 유튜버 중에 한 분을 꼽아보라면 저는 빈센트를 뽑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난번 마지막에 작년 연말께 나오셔서 11월인가요? 그때 나오셔서 이제 톤을 바꾸셨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톤이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자, 올해와 작년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연속성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네.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 어느 한쪽은 부러져야지 해결된다라는 치킨 게임. 네. 네.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에 대한 싸움. 그렇죠.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베팅.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롱텀하게 보면 결국 금리가 문제였는데 다 왔다. 다 왔다. 라는 게 컨센서스로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제가 약간의 미세 조정으로 인해서 되돌림이 좀 있고 있는데요. 지금의 되돌림이 좀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네. 주가는 기업 어닝에 대한 집합체이기 때문에 네. 기업 어닝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이미 컨센서스화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변수가 오르고 있는 거. 네. 그러면 다 선 반영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그런 부분들이 정점에 오를 것 같고 네. 지난해 2022년보다 2023년은 더 이상 나빠질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거진 악재는 다 드러냈다라는 것이 상반기에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더 이제 매크로니까 시계를 넓혀보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고 있는 거는 오케이인데 네. 계속해서 나타나는 서비스 물가라든지 임금 상승,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 그런 것들의 조짐으로써 네. 최근 중국 경기의 리오프닝에 대한 빠른 반등 이런 것들은 결국 언젠지는 살짝 애매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러면 낮아졌다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연준의 행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빠르게 연준은 기부업할 거다 아니면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것에 가닥이 잡히고 있는 지난 1월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경기 침체와 기업 어닝의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23년도에 와서 장이 뭐 나스닥도 6% 이상 반등을 하고 현재 이 영상을 찍는 현재 그리고 한국도 6% 이상 반등을 하고 뭐 중국은 뭐 더없이 많이 반등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작년 하락으로 침체를 다 기반영했다 금융시장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냐 라는 건 이제 애매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속화되었을 때 뭐랄까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괴물이라는 게 중국에 의해서 다시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우려가 지금 현재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제가 나와갖고 네. 결국 저는 특히 1분기의 변수는 중국이다라고 보는데 네. 그때 각도기님이 중국에 대해서도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다만 이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상반기에 과연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네. 그게 가격 변수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것이 가장 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최근에 오늘 나오는 뉴스들 중에 하나를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튀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일부가 튀니까 바로 중국 당국이 좀 개입을 합니다. 네. 중국은 예전에도 한번 니켈 가격을 목을 졸라가지고 죽인 장본인 중에 하나잖아요. 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원자재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원자재는 통제를 하면서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좀 막을 수는 없을까요? 중국이?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리 에너지 가격의 마켓쉐어를 네. 감안하면 일정 기간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던 행태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 지속될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경기
반등 자체가 얼마나 세게 오느냐가 좀 달릴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중국 경제가 3%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고, 근데 이제 춘제가 사실 또 다른 리오프닝의 그 효과를 감속시킨다.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리오프닝 했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다시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2분기 넘어서 3, 4분기에 이 모든 것들이 증폭될 텐데 네.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게 반등될까? 근데 중국의 그 경기 반등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면요. 네. 올해 중국 경제가 어디가 좋을까요?라고 보면 소비가 좋을 겁니다. 그러겠죠. 소비. 네. 네, 리오프닝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의 내수가 좋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가공무역의 수출 경제가 아니고 내수 최종질산에서의 강한 수요단의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과연 원자재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인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단에서의 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을 컨트롤하겠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네. 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분기가 피크네요. 1분기 지금 미국 1분기 확실하게 미국 인플레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경기 부양 효과는 있는데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하는 확실한 기간은 이번 1분기까지는 리오프닝 하는 과정이니까 네. 인플레이션 건드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모두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데 경기 회복돼 이쪽 편에서부터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 먼저 반응을 할 테니 네. 1분기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인플레이션한 괴물이 잠자는 듯하다 다시 일어난다. 네. 과연 근데 작년만큼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의 긍정적인 네. 분위기에서 작년만큼은 아닐 것이다. 네, 네, 확실히 레벨이 다운될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준도 지금의 높은 수준에서의 뭐 터미널 레이트가 뭐 5% 초반이냐 중반이냐 네. 그 세무 좀 분분하지만 네, 5%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위험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 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의 전공이 이제 실물 경제인데요. 네, 네, 네. 실물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소프트 랜딩으로 그러니까 소프트 리세션으로 네.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견이 분분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나오는 데이터들을 봐야 됩니다. 예, 예. 모든 데이터들은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데 단 하나 고용 지표만 경기 침체하고는 좀 궤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것에 상당 부분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단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계속해서 추세를 갖고 지금의 반등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언하기에는 네. 너무나 이르다. 그렇죠. 지금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곤두박질 치고 오늘 나타났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네. 뭐 낙폭이 엄청나게 크게 맞습니다.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고용 지표가 네. 후행 지표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눈에 포착되고 있는 증거들이 실존적인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3.5%의 실업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해고가 상당히 늘었지만 다시 또 여전히 고용이 뜨거운 분위기로 네. 유지되고 그다음에 실업자 청구 대화수도 크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그냥 늘지 않고 올라가다 이제 플랫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이걸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떨어져가지고 네. 막 엄청나게 대비를 해놨는데 경기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허겁지겁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 좀 드는데 고용이 과연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상일까요?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올해 고용 지표의 해석만 잘 하더라도 네. 소기의 목적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고용 지표를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미국의 노동통계국의 고용 지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선행격이 있는 고용 지표가 있죠. 네. 그게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 네. 매주마다 나오는데 특히 12일이 속해져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12일이 포함된 그 주는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노동통계국의 네. 통계 조사하는 기간이 12일 전후예요. 그래서 그 주에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다음 달 노동통계국의 그러니까 이번 달로 보면 1월 달의 고용 지표에 거의 프락시라고 보는 것이죠. 네. 고용 지표가 매주 발표되지만 네. 12일에 발표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가 그게 좀 중요한 그렇군요. 거고. 네네. 그런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괜찮아요.
20만 건에서 계속해서 컨센서스에서 크게 그렇죠.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큰 흐름은 여전히 개선 쪽으로 간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두 가지 조사를 하죠. 네, 네. 가계조사와 기업조사. 그러니까 가계한테 직접 한 사람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있고, 예. 하나는 가계한테 돈을 주는 기업한테 가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계조사는 흔히 실업률을 발표하는 조사이고요. 기업조사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고용이라는 신규 고용을 예. 보통 발표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약간의 지금 혼재돼 있어요. 왜 혼재돼 있냐면 흔히 엔잡러, 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엔잡러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엔잡러를 기준으로 가계조사로 들어가면요. 저는 취업했다고 다 한 명의 가계에 되는 거예요. 나는 직업이 4개이지만 가계조사에서는 단 1로 잡힙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회사에서 일하다 유튜버로 일하다 집에 가서 이제 그 네. 야간 운전하고 네, 네. 그러면 직업이 3개야. 원래는 사회적으로는 3개인데 네. 조사에서는 실업률에서는 하나로 반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낮은 실업률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기업으로 가면 네. 기업은 3명의 직업을 따로 구분해서 다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취업자가 3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엔잡러를 기업 조사는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네, 가능성이 네, 있고요. 네, 네. 가계 조사는 언더 에스티메이트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실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11월 달에 크리스마스 네. 챌린저의 해고 지수가 빵 하고 네.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훅 줄었어요. 네. 계절성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업률 변동 거의 없었고 또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엔잡러들이 네. 구조적으로 얼마나 더 많아졌느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네. 세티스 페리부스라 보고 보통 세대가 낮을수록 MG의 성향이 강할수록 직업이 여러 개예요. 예. 직업이 여러 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임금이 낮은 직업이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렇다면 기업 조사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매우 견고하게 나올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직업이 여러 개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실업률 쪽으로 가면 네. 나는 직업이 4개여서 신규 고용이 4개나 증가했지만 네. 실제 가계조사에서 실업률은 나는 취업을 다 한 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에 지금 미국 고용이 현실적으로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고용 지표는 네. 두 개가 믹스돼 있어서 지금 고용 지표가 신규 고용도 좋고 실업률도 낮아서 다 좋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구조적인 어폐가 통계가 지금 못 잡고 있다. 우리가 통계를 그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수많은 엔잡러들 네. 이들을 카운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이 고용 지표를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네요. 직장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개 중에 3개가 없어져도 난 직장은 있는 거니까 실업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올라갈 방법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바뀌겠네. 사람들의 컨센 뭐냐면 좋은 직장이 내가 투잡을 뛰었는데 네. 오전에 돈 많이 받던 잡이 없어졌어. 네. 오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지 하면 네. 그 구직자 입장에서의 컨센은 네.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지. 구조조정해서 자르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른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서비스업에서 구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구해지니까. 네. 그럼 오히려 서비스업 쪽에 구인의 어떤 난이 해소가 되면 급격하게 약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게 그게 가장 키인데 네. 미국의 고용 지표의 샘플링,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을 잘 구분해서 트래킹을 해보면 네.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아직까지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엔잡러가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거의 신규 고용이랑 실업률이랑 비슷하게 갔는데 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조사 통계도 네. 미국의 고용 노동 지표의 보도 자료를 보면 항상 부록으로 그 궤가 벌어지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민이에요. 네. 이민법. 이민이 안 오잖아 지금. 네, 이미 트럼프 정부 이후에 네. 미국의 고용이 작년 말 기준으로 네. 3억 3천만 명인데 이민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4,900만 명. 네. 그러니까 약 한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조금 적은 거죠. 네. 근데 그런 인구들이 지금 빠졌어요. 이민법에 의해서 못 들어오니까. 제2 뭐 멕시코인들이라든지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못 들어오는 그렇죠. 사람들. 네, 이민법으로 다 전부 경계를 세워버렸으니까요. 네. 그게 미국 고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중에서 상당 부분 또 이탈이 네. 은퇴 연령 다음으로 많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키예요. 네. 그게 이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그거를 여는 순간 실업률 그냥 폭증하겠네. 그렇죠. 그런데 네. 원래는 그게 공약이었는데 네. 중간 선거 바뀌면서 또 여야가 구분됐잖아요. 네네.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상당 부분 나중에 고용 지표를 바라볼 때 변수이긴 해요. 네.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모든 경제 지표, 소비, 생산, 주택 가격 다 과거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유독 고용 지표만 이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챌린지를 네. 경각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과거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반영 못하고 있고요. 이민법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우리가 감안해서 고용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한 고용지표의 후행성 네. 감안해 보면 급작스럽게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안 늘면서도 실업률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 이민이 열리게 되거나 이런 식이 맞습니다. 되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계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안 늘고도 실업률이 늘 수 있는 것은 그러네. 그 직장이 3개 없어져야 실업이 나오는 다 사람이 없어지거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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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직장이 4개 없어져야 실업이 나오거나 어떤 사람 2개 없어져야 실업이 하나 생기는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실업률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서는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겠군요. 그래서 피터슨 연구소에서는 네. 리얼 실업률을 네. 따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계 조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발표되는 3.5% 내외의 실업률이 아니고 실제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감안한 실업률은 4% 중후반이다라고 발표를 꽤 해왔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이제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건 참 방향키를 잘 잡은 거다라는 생각이 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굳이 5%나 또 5% 이상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내릴 게 아니라면, 바로 안 내린다면, 자존심이 있어라서 바로 안 내린다면 한 번 또는 두 번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2번 또는 3번, 4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4.75나 5.0에서 멈췄다가 실질 그 금리가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 온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경기 안 좋아지는 걸 봐야지 5.2, 5.5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오는 상황이면 이미 늦은 상황이 바로 피봇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는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콜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올해 되게 갑작스럽게 바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디펜던트가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근거로 금융시장을 돌아보면은 채권 시장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현재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장기물이 빠지는 걸 보면 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연준 너희들이 이미 약간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여기서 너희들이 더 올린다고 하나 너희들은 곧 경기가 진짜 침체된 상황들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게 사실 채권 시장 입장처럼 느껴지잖아요. 채권 가격을 보면 현재 가격 변수가 그렇죠. 네. 그렇게 보니까 누가 부러지느냐 할 때의 당사자는 연준이냐 채권 시장이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 치킨 네.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치킨 게임의 결과는 한쪽이 부러진다라는 게 경각심이 있는 것이에요. 네.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두 개 팽팽하게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보면 지금의 일단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오케이. 네. 하지만 잘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네. 기업의 어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이잖아요. 네네. 올해 1분기가 반영하는 3월 달부터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겁니다. 네. 물론 그때 가서 오케이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아. 안 좋잖아. 그런데 이제 좋아질 거잖아. 예. 라는 것으로 장밋빛을 당장에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지금 4분기 실적을 보고 네. 아직 1분기 실적과 여차하면 2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3분기 초반에까지의 시계를 모두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네. 미리 움직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지금은 너무나 팽팽한 줄다리기 선에서 그렇게 미리 포지션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연준이 맞으면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은 다행일 것이고 네. 근데 연준이 틀리고 채권시장이 맞으면 주식시장은 한번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보다 물론 실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를 때는 다 좋은데요. 내릴 때는 그 형태가 다릅니다. 네. 국가마다 산업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르고 이제 내릴 텀이 일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한 거는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전 가장 큰 차이는 환율 시장에서도 보여졌습니다만
미국 달러 약세가 거의 뭐 구조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네. 나타나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한다 할 때 아시아권과 모르겠습니다. 일본까지 아시아에 포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권과 미국권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근저에는 이제 달러 약세의 향방이 결과일 수 있어요. 네. 달러는 스마일 될 거라고 올해 보는데요. 스마일은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 약해지는 국면, 강해지는 국면은 동반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거나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 달러는 강세일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반영해서 다 녹아져 있으면 달러는 약세일 겁니다. 네네. 지금이 약세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공교롭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라든지 엔화는 오늘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네. YCC를 그대로 고수했으니까. 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한번 일본 BOJ의 YCC 폭 확대가 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이 좀 높아지는 건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네. 유로화가 왜 약간 강세였지? 라고 보면 물론 내림폭이 컸으니까 일부 반등이 있는데 지금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감안했던 유럽 경제가요. 스태그플레이 아니죠. 생각보다 독일 경제가 네. 지금 플러스권에 4분기가 찍혔고 네. 독일의 센티멘트 지수가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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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만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우리가 뭐가 잘못 봤지? 라고 하면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근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난 비용 상승 거기에 중심인 천연가스. 네네. 그런데 올해 유럽이 그렇게 따뜻해서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폭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쟁 전 수준까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유로화가 약세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독일의 수출 경제가 또 북적북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독일만 좋을 것이냐 네. 아니면 유로존 전체로 좋을 것이냐는 아직 좀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생각보다 유럽이 괜찮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나타나는 데이터인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가 낮았다는 거. 네네. 그래서 페리티가 깨졌던 유로화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강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달러는 약세인 거고 예. 반대로 이제 엔화는 최근에 뭐 해프닝이 많죠. 4월 8일인 고르다 총재의 임기 교체까지도 기다리지 못하고 네. 이미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YCC4 확대를 반영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금전위가 끝났는데 고수했습니다. 네. 이 일본 얘기는 따로 한번 네. 꼭지를 따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꼭지를 한번 따서 할까요? 아, 네, 그렇죠. 네.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했고 네. 유럽 얘기를 조금 더 할 건 없을까요? 유럽은 그래서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페리티가 깨진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 같고, 근데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보면 그것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환율 침해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로가 강세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돌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독일은 괜찮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네네. 근데 그게 여타 국가가 다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불안하다.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요. 예, 유럽 금리. 네, ECB 자체가 예. 결국 미국의 행보를 따라갈 거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죠. 네. 터미널 레이트는 확실히 달라요. 네. 그냥 국가적인 수도 다르고 펀더멘탈 상황도 다르고. 네. 하지만 미국은 스탑 앤 퍼즈로 가는 상황에서 예. 유럽 ECB는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네. 문제는 유럽은 미국처럼 많이 못 올릴 것 같다. 그렇죠. 4%까지 올리기에는 체력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유럽은 오히려 미국만큼 빠르게 네.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화의 강세 과정들은 상당폭 진행되었다. 일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네. 다시 한번 페리티를 회복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 사실 환율 전망이 되게 어렵긴 한데 네. 유로화가 조정받았던 트리거들 네, 네. 그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전망을 차치하고 나면 배제하고 나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그 전쟁 전에 그 가격 그 환율 상황까지도 네. 갈 수 있는 여건 다른 여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네, 네. 뭐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 살아 있으면 계속 변수가 왔다 갔다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거는 네. 그 전과는 좀 다를 것이고. 네, 네. 예, 그렇게 보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재밌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영국은 거의 실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네. 감안했는데 주가는 엄청 좋아요. 주가 신고가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예. 다 반영됐나? 얘가 싶을 정도로 약간의 허수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게 허수가 아니고 진짜 신호일 수는 있죠. 하지만 투자는 확신이 아니고 확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더 두들겨 보자. 어, 다듬어 보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국과 유럽의 어떤 교육 관계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우리 저희 회사 이선엽 이사께서는 유럽 여행을 갔더니 중국 사람들 때문에 관광지에 발 디딜 틈이 없다. 네. 쇼핑센터에 발 디딜 틈이 없다. 이게 이제 유럽 경기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유럽이 소비가 그렇게 많이나 중요한가? 막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돼 갖고 유럽 네.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 구조적으로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끈끈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끈끈해졌다고요? 그렇죠. 네, 둘의 관계가 상당 부분 유럽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유럽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거에는 없던 건데 생기는 거니까 네.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결국 실물 데이터를 놓고 보자라는 것을 미리 센티멘트나 그런 개선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미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럼 유럽의 지금 주가 상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약간 상당 부분 기대감에 의한 선반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하고 다른 이유는 펀더멘탈. 네.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지 않겠느냐. 네. 미국에 비해서 확실하게 체력이 약한 게 유럽이기 때문에 네. 미국 뭐 올라간다고 그렇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것 덕분에 뭐 금리도 그만큼 올리기는 힘들고 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나 네. 뭐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나 세계 경제를 이끌 만한 성장의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이. 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럽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간에는 중국의 경기 개선이 있는데요. 중국 좋아질 거예요. 네. 다만 중국을 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일찍 리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네. 춘제 이후에 한 2, 3개월은 고생할 거다. 그리고 4, 5월부터는 정책의 효과 때문에 괜찮아질 거다. 네. 그런 유럽은 먼저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한 2달 쉴 수 있고 다시 한번 그게 부스팅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선반영됐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 실체가 없이 기대감으로 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 엔진이 사실은 꺼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 엔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최고의 싼 인건비를 갖고 있던 인구였는데 네. 공교롭게 2023년을 기준으로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하죠. 예.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걸려 있는 중국. 네. 그 모든 것들을 정책에 대한 힘으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3월의 양회를 전후로 가장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기대감, 부가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험적 선호를 일으킨 건 오케이. 네. 근데 그게 지속될 거냐? 이 지속성 여부는 그런 이제 실무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봐야 된다. 네. 빈센트와 함께하는 증시학도의 TV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